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모게듀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진행을 맡은 스모게듀의 해외 사업 매니저 대리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네, 저희 오늘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하고 좀 관련한 정보를 나눠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증명하는 호주 물리치료사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이제 약 90분 동안 조금 길 수는 있겠지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워킹홀리데이로 진행을 해서 호주에 진출을 하신 후 현재 이제 무려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 물리치료사들의 가능성을 현지에서 직접 증명하고 계신 저희 민선아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은 저희 수목외류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제 민선아 원장님 클리닉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는 저희 유한을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유한을 선생님은 호주 현장에서 이제 실제 경험을 누구보다 가까운 시각에서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왜 호주일까요? 저희가 2025년 10월부터 호주 물리치료사 시험인 APP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되죠. 단순히 지식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지를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상 추론 능력과 영어로 설명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저희가 앞으로 선생님들의 향후 5년, 10년 커리어를 좀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현재 이 세미나가 좀 큰 의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민 원장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저희 민선아 원장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한국을 넘어 호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분으로 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로드맵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화면도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네, 잘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민선아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미나민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일 마치시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또 참가해 주신 우리 한국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금방 예시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전부 다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꿈을 꾸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Dream Beyond Limits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이제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 내용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때까지 어떤 길을 만들어 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뭐 이게 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아직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지칭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때까지 이런 길을 만들어 왔으니 여러분은 제가 만든 길을 보고 저보다 더 큰 길을 만들고 더 깊고 더 넓은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물리치료 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임상에서 일을 하다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넘어와서 호주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땄고요. 그리고 현재 또 필라테스 국제 자격증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터 저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있듯이 호주에도 이제 호주 물리치료사 협회라고 엄청 공식력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 협회에서 이제 공식으로 2025년에 멘토로 지정이 돼가지고 호주 물리치료사들을 상대로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이나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제가 세계 속의 한국인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그 노인 물리치료, 그 시니어들, 그다음에 이 치매 관련된 이제 물리치료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호주 정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가 이런 노인 물리치료 영역에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한번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저는 한국이랑 호주를 넘어서 약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도 의료 발전이 되게 시급한 동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활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보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쭉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필리핀, 우리가 아세안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협력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넘어가서 베트남 대학교랑 그다음 베트남 물리치료사 협회, 그다음 베트남 재활협회, 재활협회는 이제 메디컬 닥터들까지 다 이렇게 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 같이 준비 중이기도 해요. 근데 그 컨퍼런스 안에는 당연히 이제 재활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그리고 요즘 너무나 그 급부상하고 있는 AI,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차후에 다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거는 이게 7월 달에 제가 갔다 온 건데 AFC라고 아세안 풋볼컵 이제 메디컬 컨퍼런스가 2년에 한 번씩 엄청 크게 열려요. 거기서 이제 저랑 저희 팀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그 스피커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기 한 몇백 명이 모였고 그중에 한 200명 정도가 의사 선생님들이었고 물리치료사로 스피커를 한 사람은 뭐 호주 쪽이나 저희나 아니면은 두바이, 카타르 그런 카타르에 계시는 분들 그쪽에서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스피커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제가 참가를 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물리치료가 점점점 영역도 넓어지고 너무 전문적이 되고 저도 한국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배워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참가를 하고 한국 스피커가 더 많이 늘고 한국의 논문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는데 다음에는 카타르인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선한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 안에는 이제 선한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저희가 교육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인상 경력을 한 20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욕심이 드는 부분이 더 많은 좋은 선생님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필라테스 쪽에 좀 열정이 있어요. 필라테스가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넘어서 재활 운동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필라테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많이 이제 그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병원에 MOU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호주로 와서 한번 실습 체험을 하고 싶다. 글로벌 현장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에서도 왔다 가셨고, 많은 학교에서도 실습생도 보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현장 학습, 그다음에 인턴십 부분을 한국이랑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대학이나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세미나 뭐 어떤 특별한 주제를 두고 뭐 산전산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페인이라든지 그런 단기 스몰톡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분들 위주로도 가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물리치료사 협회랑 한 1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스포츠 물리치료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 말레이시아, 베트남 물리치료사 분들이랑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로 지식을 나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수익이 되는 부분은 이제 클리닉을 이렇게 네 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섯 개긴 해요. 두 개는 이제 너무 작은 클리닉이어서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두 개는 조금 필라테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클리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두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클리닉은 저희가 이제 베이스가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퀸즐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지역 로컬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호텔 네 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 서빙하는 그 서비스의 그 분야가 물리치료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프랙터, 그 다음에 오스티오파스, 한국에서도 오스티오파스 그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 오스티오파스, 그 다음에 차이니즈 메디슨, 한방 진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리미들 마사지 테라피스트, 마사지 치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OT 작업 치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분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그 뭐 수액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 처방해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빠진 게 있을까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서비스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나중에 엑서사이즈 피지올로지스트. 그래서 이제 임상 운동 처방사라고 하죠. 그 분도 지금 저희랑 일을 하고 계시고, 음, 저희 그 다양한 서비스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서비스 다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직원분은 한 50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선한그룹에서 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트남 쪽으로 저희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속 영향을 넓히다 보니까는 이 메디와이즈 글로벌이라는 이 의료 교육, 의료 유통 이런 회사를 하나를 따로 좀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도 지점이 있고 그러면서 의료 교육이랑 그 의료 디바이스라든지 그 의료 장비들이라든지 거기 이제 플러스 이제 K뷰티가 조금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K뷰티 쪽도 아주 조금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어머니, 아버님들 상대로 브리즈번에 거주하시는 그 무료로 이제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체조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하든 교육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지역사회 이바지하고 있고, 리빙 투게더, 저희 회사의 그 모토는 리빙 투게더예요. 다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는 우리 도덕책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사회로 환원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은 왜 물리치료사가 되었을까요? 왜 물리치료사가 되기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자 뭐 연령대도 지금 다양하실 거고 성별도 지금 다양하게 여기 계시는데요. 물론 하시는 일이 어떤 분은 뭐 MSK 쪽에 있으실 거고 OS 쪽에 있으실 거고 뉴로 쪽에 있을 거고 페디아트릭 쪽에 있으실 거고 다 다양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20년 넘게 계속 헌음을만 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나는 왜 물리치료사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내가 물리치료사가 된 거에 대해서 행복한가?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굳이 남은 인생이 아니어도 5년, 10년을 계속 물리치료사로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행복한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스라고 네스라고 세 번의 답이 생기시면 그러면 정말 믿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물리치료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앞으로 그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모든 게 확신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길, 그리고 수목에듀가 보여드리는 길,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길의 기본은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행복하다라는 그 기본이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그 동기든 아니면 그 의도가 뭐였든 어떤 거에 대해서 보람이 느꼈든 그거는 뭐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그 철학이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결론은 내가 물리치료사여서 나는 행복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물리치료사 한 길로 이렇게 밟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물리치료사의 길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성적 맞춰서 가게 됐고 갔는데 공부보다는 학교 선배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전 한국에서 대구대학교 나왔거든요. 거기 대구대학교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술 마시고 그렇게 노는 게 너무 행복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서도 물리치료사 일을 했지만은 그렇게 내가 진짜 물리치료사인가? 그런 생각이 한 1년차, 2년차까지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3년 차부터 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환자들이 나아지는 거 그런 거 계속 보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내가 물리치료사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된 결정은 나이가 이제 우리 만 나이로 했을 때 이제 워킹 홀리데이 그 나이 제한에 딱 걸리는 타이밍에서 내가 지금 안 가면은 이거는 안 쓰면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안 가면은 못 가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결정을 내리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통보를 하고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딱 수중에 100만 원을 들고 나가버렸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숙소를 잡고 그 숙소에 같이 있게 된 친구가 스시샵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일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시샵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호주에서 살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니까 한국과는 또 다른 이 호주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호주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호주에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영주권을 위해서라도 간호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였는데 왜 내가 간호를 가야 되지? 나는 물리치료사인데 그래서 그때 나는 그러면은 호주에서도 나는 물리치료사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물리치료 학과를 등록하게 되었고요. 그 다행히 이제 바로 입학이 가능해서 물리치료 학과를 들어가서 4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물리치료사로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도 있고 제가 하는 일에 아주 그 만족감이나 보람이나 그런 것도 아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나중에 다시 고등학교를 가도 물리치료사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게 한국에서의 물리치료사와 호주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차이가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물리치료는 3년에서 4년, 3년제, 4년제죠. 얼마 전에 뭐, 다 3년제로 통합한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뭐가 발표가 난 것 같은데 4년제로 통합한다 그랬나? 네, 그래서, 근데 호주는 전부 다 4년이에요. 전부 다 4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학교에 들어가서 면허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패스를 해야지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나오는 건데, 호주는 그냥 졸업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 한국은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개원이 안 되고 단독 치료가 불가능해요. 의사의 지도 처방 하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호주는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병원이 설립이 가능하고요. 단독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차려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병원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방문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한국은 카이로랑 오스티오파스라는 그 직업군이 따로 이제 대학교 내에 교과 과정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카이로프랙터에서 뭐 5년인가 6년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영국도 오스티오파스 과정이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피지오는 4년 과정.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터 5년 과정, 오스티오파스 5년 과정. 그래서 이제 피지오나 물리치료랑 그 다음에 오스티오파스 카이로 역할이 나눠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추가적으로 뭐 카이로 코스라든지 오스티오파스 코스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다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이게 정확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사회적 나이 제한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물리치료사 팀장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팀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팀장으로 갔을 때 그 나이가 이제 한 40대 후반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살짝 이렇게 눈치를 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30명만 수가를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경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린 연차를 써서 이렇게 조금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네 병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눈치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게 정확한 나이 제한은 아니어도 그런 사회적 나이 제한이 조금 있어서 좀 연차가 차거나 아니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자리를 구하는데 뭐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72살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군데 일했던 제가 에이지케어 요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나이가 67세였어요. 그래서 호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나이에 따른 그런 뭐 제한이라든지 사회적 제한이라든지 뭐 성별에 따른 그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일하고 싶은 나이 끝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문 물리치료도 이제 여기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자기 클리닉을 하나를 차려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방을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에서 하는 홈 클리닉도 있고요. 그리고 피지오 한 명이 여러 군데의 클리닉을 다니면서 그 용역이라 그러죠. 그 에이전시처럼. 에이전시처럼 여러 군데의 병원과 여러 군데의 요양원과 여러 군데의 클리닉을 프리랜서로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용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 그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연봉이실 건데요. 한국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연봉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물리치료사로 일할 때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처음 물리치료사로 일했을 때 제가 초봉을 1,500만 원을 받고 들어갔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몇 년 전이었는지 네, 한 20년 전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초봉을 1,500만 원을 받고 들어가니까는 그때 뭐 알죠? 뭐 포테고 차 타고 뭐다 하니까는 그때 월급이 125만 원? 125만 원이었나? 뭐 100만 원에서 125만 원 하여튼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게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물리치료사 연봉이 많이 높아졌고, 이런 도수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연봉은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니까. 근데 호주에서의 연봉은 물리치료사의 초봉, 이거 가장 최저가서 적은 거예요. 최소 7만 5천이고요. 물론 그 최소 7만 5천에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연봉이 다 10만 불 정도 가까이 이제 연차가 있으시면 그 정도는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하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물리치료사 연봉 호주는 1억이라는데 사실인가요? 했는데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그럼 누구나 다 와서 호주에서 물리치료사 하고 싶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고민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자본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나요? 호주에서 일단은 물리치료 그 대학교를 입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치료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이제 4년 과정, 바첼러 과정인데 4년 과정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하고 나서 물리치료사로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2년 과정, 대학원 과정인데요. 이 말이 2년 과정이지 1년 안에 학기가 3개가 들어가 있어. 보통 1년 2학기잖아요.
여기는 1년에 3학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한 학기에 보통 2,500만 원, 그러니까 한 학기에 보통 1,300, 1,5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2년 과정이지만은 1년의 학비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된다고 2,500이니까 5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가정을 하든 2년 가정을 하든 어쨌든 학비는 한 1억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억이 이제 생활비 제하고 그런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가정도 길고 한 1억 정도 돈을 잡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가 여러분이 가진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호주 물리치료사 자격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이제 그 준비 기간은 개개인에 따라서 뭐 정말 나는 일 안 하고 열심히 이 시험만 하시겠다 하신 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되는 거고 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이 시험을 한번 보실 때 대략적인 비용이 7,500에서 8,000불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한국 돈을 치면은 750만 원. 네, 7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호주를 왔을 때, 그때는 이 물리치료 자격 변환 시험에 대해서 정보도 너무 없었고, 그때가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15년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변환 시험에 대해서 정보도 너무 없었고, 호주 자체 내에서도 시스템적으로도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이 단계를 먼저 밟아간 선배님도 없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물리치료사들 자체도 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패스했다 아니면 이 과정을 갔다라고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 대학교를 4년을 그렇게 다시 학교를 가서 한국에서 4년을 했지만 또다시 또 4년의 그 시간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 옵션 2로 가지 않았을까. 옵션 2로 가서 조금 빠르고 조금 효율적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이제 그럼 나는 호주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비자로 와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넣었거든요. 호주에서 워킹 퍼밋을 보장해주는 비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만 31세 나이 제한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오시면 되는데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만 45세까지 그 비자가 허용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학생 비자. 말 그대로 이 학생 비자예요. 그거는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 학교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러 온다라는 그 COE만 나오면은. 하지만 학생 비자로 오셨을 때는 한 주에 최대 20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계시는 분이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실 것 같은데 그 나이에 맞춰서 아니면 본인의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베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이 5년, 10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금이 뭐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7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학교를 간다면 1억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1,000만 원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의 투자, 1년의 투자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느니 나의 꿈에 여러분을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대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이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화장품을 하시고 지금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베트남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그 런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바이 최은성 대표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공자는 절대 웃는 일만 있지 않아. 그 이유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웃는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이와 바이, 절벽을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성공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성공자가 되는 거,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이유는 그 일은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아주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얘기를 듣고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무슨 일이든지 당장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라.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만약에 했다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실패가 아닌 시도다. 근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하실 거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할 거면은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이게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try 시도를 해본 거지 이게 fail 실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try를 해보고 또 try 해보고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은 그 try를 통해서 되게 만드셔라. 그 되게 만드시는 그 길을 같이 닦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저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는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닦아갈 수 있게 저는 여기 많이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얘기가 끝나고 뒤에 이제 Q&A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던 이런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조 오기 전에 이것만은 꼭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철학, 그리고 성공을 위한 그런 기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뒤에 준비돼 있으니까는요. 끝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저는 지금은 여기까지 그러면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